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올해 두 번째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39곳이 신청했습니다.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부실급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서툴게 행동할 때 부모가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도와주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성취감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격려해주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서수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시 교육청에 올해 두 번째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39곳이 신청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인 뒤 기존 건물과 땅을 활용해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입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 서민 거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형 유치원 10곳 정도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9곳은 오는 9월과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에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은 평균 7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3인실은 4만 7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감소합니다. 다만 이들 병실에 입원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화병에 걸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서 참기만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주부나 중장년층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새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화병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화병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질병과 증상을 분류하는 기준인 ICD에는 기타 장기적 정서장애로 등록돼 있는데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참는 일이 반복돼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나 열 이런 것들을 동반한 신체 증상을 겪게 되는데 장년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화병은 최근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2,585명이던 30대 이하 화병 환자는 지난해 4,078명으로 58%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중 10대 환자도 312명에서 653명으로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0대와 30대는 취업과 결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10대는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왕성해지는 청소년기부터 화병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외에 거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 화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명상 등으로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고 부정적 생각들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한강의 유람선 선착장, 유치원생들이 배를 타기 위해 다리를 건넙니다. 이렇게 큰 강이나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은 202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유아들은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너무 커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새로 기준을 만든 건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 여객선들은 최소 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해야 합니다. 크기는 몸무게 15kg 미만, 키 100cm 미만 유아의 몸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선 여객선에는 국제법에 따라 이미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가 의무 비치돼 있습니다.
성인이지만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더 불안하거든요. 더 작은 것들도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500톤 미만 선박의 구명뗏목과 연결하는 작동줄 길이도 45m에서 15m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45m는 대형 선박 기준이라 연안여객선에선 너무 길어 작동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위기 대처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축소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부실급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시행합니다. 교사가 한 아이의 머리를 힘껏 때립니다. 4살짜리 아이는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이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 서비스 평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해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부실 급식 문제도 끊이지 않자 정부가 보육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원하는 곳만 신청을 받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는 미인증으로 남았습니다. 아동학대 발생률의 경우 미인증 시설이 인증 시설보다 3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3만 9천여 개의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급관식의 위생, 안전 이런 부분은 필수 요소로 들어가서 지키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동 중심의 평가 지표로 바뀌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눈 뒤 C와 D 등급은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보육교사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앞으로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교사로 임용하고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들은 40시간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육교사들의 보육 행위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는 현재의 평가의 일정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평가 지표 자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1,500원입니다. 주문을 받은 학생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학교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로 취업한 졸업생 송수민 군입니다. 일하는 거는 좀 재밌고 저는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커피 음료도 만드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이처럼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학교.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대에다 학교 내 인권 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아 결국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대책까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43곳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행동지원팀이 신설됐고 장애 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자리에는 특수교육학과가 1순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 밖에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시 치료와 상담 등 주변 기관을 알려주는 지도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겁니다. 학습권 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립특수학교를 2022년까지는 26개 학교 이상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립대학 부설로 장애학생들의 예술 중고등학교와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도 설립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장애 학생과 가족 모두 존중받고 있다는 사회적 환경을 체감하는 것.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 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숨기기 쉬운 탓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가림막 뒤에 앉아있는 80대 여성. 가정에서 딸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걸 느낄 때마다 참 서글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지난해 15,000여 건으로 2015년부터 매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노인 학대로 판정받는 경우는 지난해 5,100여 건을 넘었는데 역시나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실제 노인 학대 사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학대 가해자로는 10명 중 4명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노인 학대 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피해 어르신들도 내 이웃한테도 이 부끄러운 마음에 솔직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정부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사후관리 상담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가정 내 체벌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54개국이 가정에서 아이들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도 아동의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공론회장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랑의 매, 좋은 회초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이라는 예외의 허용은 아동학대 기로에 서 있는 부모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학대에 대해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학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모가 학대가 뭔지, 양육이 뭔지를 좀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돼야 된다. 학교에서부터. 이게 부모가 되고 나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훈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가량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회장을 추가로 마련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 등 압박에 내몰리는 10대들. 생활 환경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 건강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19세 이하 아이들이 지난해 4만 3천여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겁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불안장애 10대 환자도 2만 3천여 명으로 1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학업 압박과 가족 해체, IT 발달에 따른 대화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청소년기 정신질환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역시 작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0대에도 여전히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질환이나 다른 정신적인 장애로 변질돼서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10대 학생들의 의무적인 정기 상담 등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섯 살 남자아이의 치과 X선 촬영 사진입니다. 왼쪽 위아래로 어금니 쪽에 충치가 의심됩니다. 충치균이 있는 상태에서 치아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를 오래 방치한 탓입니다. 충치는 크게 3가지 조건이 맞을 때 발생합니다. 입안에 늘 있는 충치균 뮤탄스균과 음식을 섭취하고 입안에 남은 찌꺼기, 그리고 이빨을 부식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중 뮤탄스균은 가족이나 주변 친지 등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엽다며 애정 표현으로 자녀와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자칫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식기류를 함께 사용하는 것 또한 전염 위험성을 높입니다.
음식을 씹어서 준다거나 아니면 단순한 뽀뽀를 통해서 침이 이제 교차되면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숟가락 같은 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거나 하면서 우식균이 감염될 수 있다고. 입안에 낀 음식 찌꺼기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선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음식 찌꺼기가 자주 끼는 어금니 쪽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고 치아에 씹는 부분은 앞니에서 어금니 방향으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또 탄산음료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먹기 전 양치질을 하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약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보호해 산성분이 치아를 썩게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 회장 오경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종이접기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융합인재교육 또는 스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스팀이라는 말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적인 융합인재 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스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각 교과의 교육 내용을 지도할 때 이전처럼 수학 시간에 수학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 관련이 있는 교과의 지식을 융합하여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사고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의 목적은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융합형 인재로 길러내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 하에서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창의적 교육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스팀 교육을 위한 많은 교재와 교구들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봤을 때 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의 아이들에게는 종이접기가 정말 유익하고 창의적인 놀이교육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평면의 종이 한 장으로 입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따라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따라하는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모방에서 응용으로, 응용에서 창작으로 발전하게 되고 처음 익힌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종이접기에 유익한 교육적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끝을 자극하여 대뇌 활동을 활발히 하여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접기 위해서 몰입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인내심이 좋아집니다. 둘째, 눈과 손의 협응 동작과 양손 사용으로 자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주며 특히 4세에서 6세에 한창 발달하는 소근육은 옷의 단추를 채운다든가 신발끈을 묶는다든가 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기초가 되어서 신체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평면에서 입체로 완성되는 공간적 이해를 기초로 수학적 개념을 체험할 수 있고요. 종이접기를 통해서 키워지는 관찰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요즘의 스팀 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그 외에도 색채 감각이 좋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한 종이접기는 유치원이나 초등 방과 후 교실, 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강좌가 운영되고 있어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접기를 하며 아이와 교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별다른 도구 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종이 접기로 자녀와 소통하며 자녀의 창의성을 키우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기압 변화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24개월 미만 아기의 경우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3살 이상 아이는 비행기 입착륙 시 아이가 껌이나 캐러멜 등을 씹게 해주거나 무언가를 먹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